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언론 마리안느에 올라온 음악, 만화 TV 시리즈 서구를 휩쓴 한류란 제목의 기사와 인도네시아 언론에 올라온 반한류에 관한 내용의 일본 만화를 소개한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일본 만화가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는 어제 기준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에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의 한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이 두 나라의 기사로 보는 한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정한 열정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서구 청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팝음악, 만화, TV 시리즈는 물론 문화와 미학적 코드까지 모두 한국식 K스탬프가 찍힌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으면 한국에 올 것입니다. 한류는 동방정벌 이후 서방정벌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모든 전장에서 TV 시리즈, 팝음악, 만화, 영화, 코믹스 등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적북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문화 생산과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리둥절한 서구 대중의 취향 사이에 그러한 균형화를 목격한 마지막 느낌이 언제였습니까? 1950년대 그리고 미국 백인 영웅들의 수출 승리,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1960년대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해방적인 팝의 물결, 비틀즈, 롤링스톤즈부터 메리 퀀트까지 우리는 아직 진짜 한류의 파도를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 놀라운 돌파구를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중국인들은 한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대의 징조로 한류란 용어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계속 증가하는 관심이라는 정의로 벤치마크한 영어사전인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막 들어갔습니다. 한류 파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다면 아마도 음악적 흐름보다 실제로 좋은 K-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분명히 당신에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에는 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한국 작품은 다른 음악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더 가볍고 더 캐주얼하고 여자친구들 사이의 공유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K-팝에 대한 사랑과 그에 관련된 모든 미학은 즉시 거대한 팬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국경, 피부색, 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나는 딸과 함께 베르시에서 열린 BTS 그룹 콘서트에 함께 했습니다라고 사회학자인 실비아는 말합니다. 그녀의 다음 책은 특히 한류 팝에 대해 다룹니다. 저녁에 저를 놀라게 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청중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젊은 프랑스 사람들이 함께 K-팝을 목청껏 노래 불렀습니다. 한국어,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앵글로색슨 문화에 빠져있던 세대입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고 팝 히트곡을 들었고 영국과 미국 공통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친밀감, 그러나 그날 저녁 베르시에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에 대한 매우 즐거운 사랑에 직면하며 나는 이 열정을 부추기는 원인을 조사하려는 열망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언론에 올라온 갱칸류 만화, K-팝을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만화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일본 대중문화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의 한류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및 웹툰이 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만화를 통해 한류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갱칸류 만화는 일본의 반항 감정에 대해 썼습니다. 이 만화는 나라를 뒤흔든 책으로 한국의 역사적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 만화는 잊혀진 지 오래지만 한동안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혐한을 언급하는 만화는 무엇일까요? 한류를 싫어하다. 갱칸류 만화는 카나메 오키아유라는 일본 학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에 관련된 스캔들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정신적 비평가가 된 그는 대학 시절 한일의 역사적 적대감을 관찰하는 극동아시아 수사위원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그들의 토론과 조사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한국문화, 한국어 한글의 열등감, 제1동포 이민자를 둘러싼 문제와 같은 개념을 다룹니다. 한류의 인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류 연애 플랫폼의 인기 물결은 한류를 혐오하다라는 내용으로 책에서 언급됩니다. 야마노 샤린이 쓴 만화는 실화라기보다 내러티브 강의 시리즈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캐릭터 개발보다 허위 과장에 더 중점을 둡니다. 카나메의 친구 코이치니와 같은 캐릭터는 단지 요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플롯 속성입니다. 또한 일본인 캐릭터는 거의 과도하게 백인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만화 아트 스타일로 그려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거의 캐리커처 같은 방식으로 동양인처럼 그려집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2015년 마지막 권으로 10권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켄칸유 만화의 영향, 이 만화가 만든 논란과 허위 광고를 한국 언론에서 이 인기를 노골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켄칸유 만화의 판매는 꽤 좋았습니다. 만화를 선주문하라는 열망은 만화가 출시되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60만 부 이상 판매된 후 만화 켄칸유2라는 속편이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야마노 샤린이 반중 감정을 일으키는 반중국류 만화도 있습니다. 만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만화를 한 가지 관점으로 선동자로 보는 진영이 있는 반면 이 채널 등의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만화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K-팝과 K-드라마가 주류가 되기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만화가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볼 수 있고 여러 경우에 잠재적으로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화에 대한 한 가지 한국의 반응은 혐오인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반일파로 번역되었지만 두 나라에서 성공도 논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본 미디어에 이어 한국 미디어가 서로의 문화가 주목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 만화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화 켄칸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잊혀졌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인도네시아 언론이라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담백하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마무리했지만 어쩌면 이 기사는 일본이 저지른 못된 짓을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 주목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비판을 의식해서 객관적으로만 전했지만 요즘도 일본 내도익들은 해외 많은 사이트에서 한류 국책론이나 표절 등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